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확신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시장 상황입니다. 지쳐서 떨어져 나갈 개인 투자자들, 찐바닥이 올 것이라 예상해 던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웅줍 가족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언제 쓸 건지 생각해보고 패닉셀 없이 그 기간까지 보유한다면 미국 주식은 어디까지 가 있을지 생각하고 현 상황을 그리고 투자에 대해 냉정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은 S&P 500이 장기적 강세, 장기적 약세의 기준으로 보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결국 뚫지 못했다는 점이 결국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요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 역시 뚫지 못했죠.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이때 파월이 반등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하락했다고 말하죠. 이 두려움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최근 연준 위원들은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이 떨떠름해 보이는 건지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쉽게 핵심만 요약하자면 너네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지? 그거 기대하지 마. 안 그럴 거니까. 라는 의미를 던지고 있죠. 그렇기에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연준의 완화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시장은 8월 11일만 하더라도 50bp 전망이 높았는데 단 12일 만에 75bp 인상 전망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가로 연준 위원들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시 3%까지 치솟았죠.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 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 혹은 둔화가 올 것이고 결국 연준은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이라 예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경제 둔화 속도가 느리고 생각보다 연준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자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의 3.5%까지 치솟았던 10년물 국채금리는 2.6%까지 떨어졌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바로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 시기와 일치하죠. 즉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이 이번 미국 증시 상승과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마치 유가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봐야 되죠. 현재 연준은 자신들의 신뢰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작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말하며 자신만만 믿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올해가 되어서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즉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며 연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무너지며 더욱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현재 연준과 파월은 절대 작년과 같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즉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준이 완화적으로 바뀌려나? 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던 부분인데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니 이 높은 금리를 내년에 쭉 유지한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라는 생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 마치 2008년과 똑같다. 일단 팔고 바닥을 확인하고 사자.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과 움직임이 똑같네. 결국 내년이 찐바닥이구나. 일단 지금 팔고 다시 사자.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자에게 말이죠.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는 웅덩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자신의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최근 반등을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시장이 과매수권으로 들어가면서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이 찾아오면 현금 비중이 적은 투자자였다면 이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거죠.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냥 거치식이 아닌 이런 하락이 있을 때 계속 줍줍할 예정인데 그런데도 10년 뒤가 두려우신가요? 전 오히려 즐거움과 짜증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 계좌가 파란색을 보이는 지금 오히려 최적의 분할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계속 현재 적립식 웅줍을 하고 있죠. 현재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3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를 또 완료했습니다. 목요일에 5일차가 끝나니 목요일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팁은 장중 최저가라고 생각될 때 매수하시거나 마음 편히 에로시 매수, 즉 종가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RSI가 70을 넘기며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이 끝났고 우리는 소액이지만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더 줍줍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60일선을 어제 터치하며 2차 매수 타이밍 1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해야 하며 장중 최저가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매수하거나 LOC 매수로 종가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나면 더 떨어지길 바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적립식 장기 투자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죠. 오랜 기간 천천히 오르다가 상승하는 것이 수량 및 투자금을 더 좋은 가격에 넣어서 원기옥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예술적인 분할 매수 타이밍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떨어지길 바라죠. 이미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말이죠. 왜냐면 그는 더 살 거니까요. 실제로 옥시덴탈을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고 최근 애플이 크게 하락하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분할 매수 줍줍했죠. 우리는 이를 보며 나도 이런 투자를 하고 평생 보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제대로 된 공부와 확신 없이 제대로 된 투자 마인드 세팅 없이 뛰어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론과 실전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황 및 멘탈을 잡는 투자 정보들을 보는 겁니다. 이악 물고 버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지금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몇 년 뒤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대부분이 못 잡는 그 기회를 극소수인 여러분이 잡아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반등해서 잘 즐기셨다면 슬슬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이번에 또 열심히 주우면 다음번엔 계좌 양전이 더 빠르게 될 겁니다.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웅덩이 매매법 디벨롭몽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